동경 유치원대 한번 봅시다. 129페이지. 내신은 여기가 좀 자주 나오는 부분이고, 여기를 좀 살짝 눈으로 볼 수 있지만은 1번부터 5번이 살짝 바로가 있는데 이게 좀 뭔가 좀 혼동이 잘 돼. 그러니까 비슷하니까 좀 헷갈리지. 129페이지에 두 동경 유치원대. 내신에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약간 동경인데 특수한 경우, 특수한 케이스 위치에 있을 때 그때 관한 문제야. 페이지로는 거기 우리 129페이지. 첫 번째가 일치할 때예요. 첫 번째 두 동경이 일치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걸 그림 한번 그려보자면 이런 식으로 두 동경이 있어. 두 동경이 있는데 지금 여기가 요거를 알파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동경이 있는데 주황색이라고 하면 얘도 여기야 똑같이 그걸 베타라고 해. 얘가 예를 들어서 얘가 30이면 얘도 30도인 거지. 그러면 두 각을 어떻게 쓸 때 좀 아름다운 형태가 나오지? 빼고 싶잖아. 두 각이 같으면 빼고 싶은 욕구가 되잖아. 그러니까 두 동경이 일치할 때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두 개의 각을 뺐을 때 영도가 나오겠지. 얘가 31, 31 거니까 영도가 나올 텐데 이제는 뭐냐면 이제 각각의 동경이 이제 몇 바퀴를 돌았는지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니까 그냥 여기다가 360도부터 한 얘만 이제 붙여주는 거지. 했을 때 일치할 때는 이렇게 한다는 거지. 이러한 특수한 게 있다 이거고. 두 번째 봅시다.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반직선, 일직선에 있으면서 방향 반대. 요 경우 봅시다. 이 경우는 두 개의 동경이 있는데 방향이 반대야. 그러면서 일직선상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동경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지. 이렇게 있으면 다른 동경은 어디냐면 일직선상에 있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거의 각은 뭐가 되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쟀을 때 요걸 내가 베타라고 할게. 얘를 베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작은 단위를 알파라고 해줍시다. 그럼 예를 들면은 얘가 알파가 30도면 베타 몇 도일까? 생각해봐. 얘가 30도야. 그러면 얘는 몇 도? 180에다가 30도 더 해야 되지. 210도잖아. 210도. 그렇지. 막복지가 되니까 얘가 30이면 여기 30일 거니까. 요 각은 210도가 되니까. 그럼 210하고 30은 뭐 했을 때 하는 뺐을 때 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빼야 돼. 두 각을 뺐을 때 얼마나 나왔어? 180도 나왔지. 그러니까 180도가 나왔어. 180도가 나왔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모르니까 뭐가 붙여준 거지? 360도 곱하기 n만 이렇게 붙여준 거야. 여기서 n은 당연히 정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대칭 구조야 되죠. 대칭 구조. 세 번째는 이제 두 동경인데 예를 들어서 x축 대칭 구조. x축에 대해 대칭이에요. 그러면 두 동경이 있는데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접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나의 동경이 이런 식으로 있지. 다른 동경은 x축에 대해 대칭이 돼야 되니까 다른 동경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나오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각을 알파라고 했고 그 다음에 각은 항상 시초도부터 재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각이 이제 베타가 되는 거야. 그러면 구체적인 예를 들면 얘가 30도면은 지금 x축 대칭이 되면 요게 30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요각은 몇 도? 330도가 돼. 그렇지 않나? 요게 30이면은 요각은 330이 되겠지. 그럼 두 각은 더 있을 때 되잖아. 330과 30. 이때는 더 해야 돼. 어떨 때는 빼고 어떨 때는 더 한단 말이야. 이게 막 혼동이 되지. 이걸 암기를 해도 좀 혼동이 될 수가 있어. 그러면 빨리 그리면 돼. 그림만 그리면 이해가 되잖아. 그래서 이 경우는 두 개의 각을 더하면 얼마가 나온다. 지금 얘는 30이고 얘는 330이 되니까 두 각을 더하면 360도가 나온다는 특징이지. 그러니까 360은 곧 0도와 동일해.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적을 수 있지. 360도 곱하기 이렇게 x축 대칭 때에는 이런 식으로 표시 가능하다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뭐냐면 y축 대칭. y축 대칭 때는 그래도 이제 뭔가 이제 노하우가 생기지. 네 번째 이제
y축 대칭이야. 두 개의 동경이 있는데 y축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 구조에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하나의 동경이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다른 동경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려면 이런 구조가 돼야 되지. 그렇지? 그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예를. 그래서 요 각이 지금 베타일 때 지금 요 각이 알파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두 개의 각. 요게 만약에 60도라고 가정하면은 이 베타는 몇 도가 되지? 요게 60이면은 얘가 60이거든. y축에 대해 접히니까. 그러면 요 각은 120도가 돼. 그러니까 알파가 60이면 베타는 120도가 되겠지. 두 개의 각은 더했을 때 이거잖아. 더했을 때 0도라든지 뭐 360도라든지 뭐 180도라든지 그런 아주 특수한 경우가 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얘를 더했을 때 이 알파하고 베타를 더했을 때 180도가 나온다는 중요한 힘이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몇 바퀴 들어가지고 이거 보면 기본이 네 가지야. 기본 네 가지 해야 되고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y는 x 대칭이야. 두 개의 동경이 y는 x 대칭 관계에 있다는 얘기지. y권 x를 먼저 그려보면은 이게 지금 y는 x라는 직선이지. 그러면 이거에 대해 대칭이 되려면 그 하나의 동경이 다른 것으로 하나의 동경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럼 다른 동경은 어떻게 되냐면 다른 동경은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지. 요 선에 대해서 대칭이 해야 됩니다. 드라이브는 잘못한 말했어. 이제 갑자기 복사해 보자. 건물 훔쳐가지고 정말 나이가 가지고 이제 좀 나는 이거는 빨리 이게 떠났으면 좋겠는데 이거 재계약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 건물 이상하다고 해서 그런데 이거는 좀 나이 같다고 해가지고 계속 쓰고 있는데 이 건물이 좀 뭔가 하자가 많아. 건물마다 하자가 있지. 오간도 하자가 있잖아. 근데 오간 가면 오간은 또 물이 잘 안 나오지. 저기 또 관만에 다 특징이 있어. 오간은 또 물이 잘 안 나와. 화장실. 어떻지? 여기는 그냥 건물 자체가 좀 나이 같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6관. 6관은 그다음에 여기 7관. 우리 바로 저 있었던 7관. 두 개가 제일 나은 것 같은데. 봅시다.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y는 x축인데 얘가 y는 x라고 하는 건 지금 요 각이 45도 된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요게 30도라고 생각하면은 얘에 대해서 대칭이 되니까 요게 30이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두 개가 내가 요걸 알파라고 잡고 요걸 동경을 그다음에 주황색 얘를 베타라고 잡았을 때 요게 30이면 요게 30이야. 자, 그러니까 베타는 몇 도가 되냐면 60이 된다는 얘기야. 자, 알파가 30이면 베타는 60이 되겠지. 그럼 두 개의 각은 당연히 더했을 때 또 나온다. 90도가 나오지. 그러니까 이때도 더해줘야 돼. 알파 더하면 90도가 나온다는 거지. 90도가 나오는데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이거 마찬가지로 360도 곱하기 얼마 이렇게 붙여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크게 보면은 어떨 때는 이렇게 빼주고 어떨 때는 더하는 말이야. 그게 좀 혼동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비슷하니까 헷갈리는 거야. 우리 영어 단어 외울 때 그러지 않니? 아예 달라버리면 안 헷갈리는데 비슷하면 헷갈리잖아. 그래서 이거를 뭐 암기를 해도 좋겠지만 암기보다는 그냥 빨리 그리면 돼. 그렇잖아. 두 동경 이거 이해할 수 있잖아. 그래서 맞아. x축, y축 대칭 관계 있대. 그럼 빨리 그리면 얘가 60, 60이다. 이러시고 그럼 얘는 120이 있구나.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자. 더했을 때 5만 원가 180이 나온다 이러시고. 이해하면 되지. 이거 외우면은 부담이 돼. 금방 까먹거든. 그러다 보니까 하나 예를 들어볼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필수에 3번만 볼게. 필수에
위에 있는 문제는 각자 한번 해보고 세타가 있고 실세타가 있어. 두 개의 각이 있는데 지금 뭐냐면 일직선이 있고 방향이 반대. 이제 일직선이 있고 방향이 반대야. 그러면 요 그림 떠올려야 되지. 그렇지? 머릿속으로 요 그림 떠올려야 돼. 그러면 요게 30이면 얘는 몇 도였어? 아까 전에 210도. 두 개를 뺐을 때 뭐가 나왔어? 뺐을 때 180도가 나왔지. 요게 딱 그려져야 돼. 아 그러면 저게 딱 머릿속에 그렸으면 두 각도를 빼자는 거야. 7세타에서 세타를 뺐을 때 뭐가 나온다고? 180도가 나온다고.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5만 붙여? 360도 할 때 얘만 붙여주면 되는 거지. 여기서 N은 정수다. 이해했지? 되겠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여기 6세타가 돼. 6세타가 이거니까 따라서 세타는 뭐가 되냐면 양변을 6 나누면 60 곱하기 N 6 나누니까 30도 이게 되겠지. 여기 N은 정수. 이렇게 세타를 구할 수 있어. 그런데 지금 문제는 항상 이 문제는 세타의 범위가 주어져. 바로 볼까? 바로 돼 있네. 세타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90도에서 세타는 180도 이렇게 돼 있지. 지금 이상면의 각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n이 정수니까 적당한 정수를 찔러 넣으면 되는 거지. n이 0일 때는 여기 없어. n이 1일 때 되니? n이 1일 때 딱 90이 되는데 얘는 아니잖아. n이 1일 때 안 돼. n이 2일 때 되겠네. 그렇지? n이 1일 때는 정확히 90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고 뭐냐면 n이 얼마? 2일 때가 되잖아. n이 2일 때는 세타가 얼마? 120에다가 150이지. n이 3이 되면 넘어가서 안 돼.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어. 여러 개 나올 수 있는데 얘는 답이 오늘 하나지. 세타는 몇도 150분다. 정답이 나왔지. 할 수 있겠니? 두 동경이 일치하게 이거는 뭐 암기보다는 이해를 하면 돼. 빨리 그려서 내가 머릿속으로 그리면 되는 거고. 그다음 구체적인 값을 딱 생각한 다음에 두 각을 더할 것이냐 뺄 것이냐 나누는 거야. 그게 큰 갈림길이야. 두 각을 더할 것이냐 뺄 것이냐. 더했을 때 아름다울지 뺐을 때 아름다울지 그걸 먼저 결정하고 그럼 더하거나 뺐을 때 어떤 각이 나오는지 그것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그 밑에 있는 유제 집에서 한번 해봐. X축 대칭하고 그다음 Y축 대칭 다 한번 해봐야 돼. 그 삼각함수에서는 앞부분에 나오는 테마가 거의 정해졌단 말이야. 예. 두 동경 위치하게 반드시 나오는 거지. 대칭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하나의 중요한 테마 호도법을 오늘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호도법이지. 호도법인데 이 호도법은 계산 자체 이렇게 돼 있어. 뭐라고 해주냐면 호의 길이를 이용한 각도 계산법이지. 얘를 호도법인데 줄임말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각도를 우리가 표시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각도 표현 방식 있지? 30도, 60도, 30도, 60도. 걔를 뭐라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 60분법이라고 해. 우리가 1시간은 60분이잖아, 그렇지? 한 바퀴를 60분 나눠가지고 이렇게 마치 시계같이 하는 거를 60분법이라고 하는데 지금 얘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지 60분법. 근데 지금 왜 얘를 잘 사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얘를 또 배우냐 이거지. 문제의식을 먼저 가져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고등과정에서는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이런 거 했단 말이지. 사인 30도 이런 걸 했는데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얘를 그래프로 가져온다. 좌표식으로 가져온다는 얘기야. 왜 나중에 기하시간 나잖아. 그럼 막 원뿐만 아니라 구도 가져와. 구 있잖아. 동그란 공두에 대해 막 좌표적으로 가져온단 말이지. 그런 것처럼 이제 모듈에 대한 좌표적으로 가져올 건데 즉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거를 연구하겠다는 거지. y는 sin x 이런 거를 이제 함수 관계식을 연구하겠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들어갈 이 x 자리에 들어갈 값은 뭐가 들어가야 될까? x 자리에 들어갈 x 값은 여기는 당연히 실수 값이 들어가야 되지. 그렇지 않니? 우리가 좌표축 이걸 무슨 평면이냐고 해? 실수 평면이잖아. 실평면. 이 x 자리들, 이 x 값들 모두 다 실수 값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기본 출발점은 뭐냐면 이거야. 우리가 숫자 1하고 1 더하고 같을까 이거지. 같니?
1하고 1을 도가 같아. 아, 그럼 더 쉬운 예로 1kg하고 1도가 같아. 너 전례들을 흔들었잖아. 당연히 이게 다른 이유는 단위가 다르지. 얘는 무게고 얘는 각도잖아. 마찬가지야. 지금 얘는 1도잖아. 60도에서 1도고 지금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여기 x 들어가자는 거냐면 그냥 순수한 숫자가 실수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60분법의 몇 도를 숫자 1로 볼 것이냐의 약속이 필요해. 그렇지 않을까? 그거에 관한 게 호도법이지. 그래서 출발점은 여기 있어. 뭐냐면 이 60분법을 실수화시키는 거죠. 그치?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기존에 쓰던 60분법의 각들을 실수로 바꾸는 과정이지. 그게 바로 60분법이고 여기서는 이제 하나의 약속이 필요하다는 거야. 얼마를 몇 도로 볼래? 이거잖아. 이거 약속이 필요하고 여기서 호도법이 등장하는 거야. 호도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숫자 1이라고 하는 거 약속은 이렇게 돼. 어디 보면은 호도법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 호의 길이를 이용한 각도에서 배웠지. 호의 길이. 그러니까 단위원이 있어. 반지름이 이렇게 알짜리 단위원이라는 거지. 줄자가 주시는 거야. 반지름 딱 알 잰 다음에 일단 갖다 붙여. 반지름이 딱 알이 되는 요 줄자가 줬을 때 이 반지름 알만큼 딱 길이가 됐을 때의 그 순간이 존재하겠지. 그치? 그러면 그때의 순간이라고 하는 건 요 반지름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아. 반지름이 얼마든지 간에 항상 그 순간에 요 각도는 항상 일정해. 왜냐면 반지름이 얼마든지 간에 이게 갖다 닮음이잖아. 닮음. 부채꼴의 닮음을 이용하면 항상 일정한데 그때의 각도가 있을 것 같아. 걔를 짜증나고 이렇게.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아지는 순간이 존재하는데 그때의 각을 1로 없애는 거. 1. 1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숫자 1 생각하면 돼. 실수 1. 그럼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얘를 구해보잖아. 69법으로 해서 구해보면 이 세타 값을 정확히 얼마 나가냐면 57점 얼마 나가요. 그러니까 대략 뭐냐면 57도 정도가 숫자 1이 되는 거야. 57도 정도가. 좀 약속이지. 그러니까 57점 얼마 그 정도를 우리가 숫자 1로 약속을 한다는 거야. 그럼 이 작업을 한 번 더 반복을 해볼게요. 그러면 반지름 다시 호의 길이랑 붙여서 이게 이제 R이 되게끔 다시 한번 갖다 붙이면 그럼 얘는 얼마일까? 얘는 2가 되겠지. 그치? 근데 한 번 더 하면 한 요도 되겠지. 그래서 이때는 여기서 얘기하면 얼마? 3이 되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를 딱 원점을 지나는 이런 지름을 딱 그리면 여기 조금 찌꺼기가 남아. 그래서 걔를 실수화시키면 0.13, 뭐 이 정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냐면 요 180도지? 평각 180도잖아. 이 180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냐면 실수화를 시키면 대략 얼마냐면 3.14 이게 나와. 1, 5, 9, 2 이렇게 나와. 우리가 이거 뭐라고? 파이. 그치? 그래서 180도는 이제부터 파인 거야. 파이 대략값이 3.14. 180도가 3.14, 3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3정도 숫자로. 그거에 관한 내용이구나. 어디에서 133페이지 가볼까? 호도법. 오늘부터는 이제 60분법보다는 호도법에 익숙해져야 돼. 대학 갈 때까지 60분법을 사용하지 않아. 특히 이과생들은 이제 계속 얘를 쓸 거고 문과생들도 마찬가지. 수원 2에서 5조이다. 호도법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호도법에 정의 나와 있지. 그러니까 반지름이 R일 때 호의 길이가 딱 R이 되는 순간에 존재하는데 그때의 각을 1로 약속했다. 그리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1인데 얘는 각도에서 조금 나오네지. 출시 성분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요걸 붙여. 얘를 쓰는데 얘는 라디안이라는 거거든. 1라디안 이렇게 있는데 얘는 생략이 가능해. 안 써도 돼.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숫자 1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지. 1라디안 이렇게 있는데 라디안은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얘 출시 성분만 알려줄 뿐인 거지. 각도에서 온 애다. 이거 성분은 출시 성분 알려줘도 불구하기 때문에 1라디안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1 생각하면 돼. 대략 각도가 얼마다? 57도다. 대략 각도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이제 호도법하고 60도법의 관계가 나오고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거였어. 180도가 얼마라고? 파이야. 그럼
그럼 이제 360도는 뭐라고 생각하냐? 2파이. 그지? 그러면 90도는 이거 절반이니까 2분의 파이. 45도는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학생들이 가장 헷갈리는 게 60도하고 30도거든. 60은 3분의 파이. 30도는 6분의 파이. 우리가 기억을 할 때는 거꾸로 가자고 생각하면 돼. 6은 3, 3은 6. 혼동하지 않게. 60도는 3분의 파이. 30도는 6분의 파이. 거꾸로 가는 거지.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 있어요. 120도. 얼마? 3분의 2파이. 만약에 이런 게 왔다 갔다가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면 비례식을 쓰면 되겠어. 비례식.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면 거기 봅시다. 135페이지에 가보면 다음 각도에 있는 호도법 혹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연습을 할 건데 178번 이거 연습을 해줘야지. 135도. 만약에 135도 호도법을 바꾸려고 해. 그러면 우리가 비례식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180도일 때 얼마였어? 180일 때 파이였지. 그러면 135도는 얼마겠느냐 이거잖아. 비례식을 만들면 되지. 그러면 일단 x는 얼마겠지? x는 180분의 135의 파이가 되지. 약분까지 해주면 되겠어. 약분하면 얼마야 이거? 39, 얼마를 보내? 15를 보내? 45를 보내나? 4분의 8 이렇게 되지? 이런 식으로 약분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69법하고 호도법 왔다 갔다 연습 잘해야 돼. 필수의 제 4번 한번 볼까? 그 136페이지에 다음 옳지 않은 것은 필수의 4번은 정답이 나와 있으니까 확인 체크 한번 해볼래? 그 필수의 180번 이거 변형할 수 있어야 돼. 오늘 호도법을 배웠으면 최소한 요 정도는 알아야지. 비례식을 만드는 거야. 180도가 얼마고 180도가 파이야. 걔를 이용해서 비례식을 만들어 봐. 확인 체크 180도. 파이 대신 180 넣으면 다 나오지 않니? 맞아. 파이가 180도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이거는 계산하면 선생님 되지. 180도는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파이는 180이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 4분의 3파이래. 여기다 이거 집어넣으면 되지. 여기 4분의 3에 180이니까 그럼 135다. 그러면 여기만은 참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되지. 그 다음에 뭐 4번 같은 거 1번에 맞고 4번 보기는 330도가 6분의 11파인데 그래도 확인하면 180 대신에 그냥 파이 대신에 180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6분의 11에다가 180을 집어넣으면 돼. 6분의 30이지. 그러니까 330도 나오지.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 되지. 어려운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우리 다시 앞으로 가서 134페이지의 하단부에 부채꼴의 포획이와 넓이에 관한 내용.
그 첫 번째 공식이 뭐가 나오냐면 호의 길이 L이지. 예, 호의 길인데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하냐면은 반지름 곱하기 세타야.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면 이 세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60분부이 아니라 얘는 반드시 호도법의 각이야. 호도법의 각일 때 이 공식이 적용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 여기 30도야. 여기가 뭐 반지름 있잖아요. 그때 여기를 구하래.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하면 안 된다고. 어떻게? 얘를 내가 호도법의 각으로 바꿔야지. 30도라고 하는 거는 6분의 파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 호의 길이 L은 뭐가 된다?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 즉 2 곱하기 6분의 파이가 되니까 얼마가 되면 3분의 파이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그 호의 길이 공식 L은 R 세타 이렇게 돼 있지? 여기서 이 세타는 뭘 의미한다? 호도법의 각을 의미한다. 이거 증명은 어떻게 하냐 이건데 증명은 간단하게 할 수 있어. 증명 정도는 봅시다. 이거에 그럼 부채꼴이 아니라 완전한 원을 생각해볼까? 이 완전한 원이라면은 우리가 지금 봅시다. 완전한 원이라고 했을 때 이 원의 원주지. 원주는 2파이 아니잖아. 2파이. 원주 구하는 공식 2파이 아니지? 360도일 때 전체가 360도니까 360도일 때 2파이 R이었어. 그러면 지금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세타일 때는 지금 L이라는 거잖아. 비례식이. 그렇지 않니? 360도일 때 2파이 R이야. 그러면 360을 여기 호도법 써야 되니까 2파이로 줘. 360이 지금 2파이니까 360도일 때 2파이 R이면 중심각이 세타일 때는 얼마냐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곱해주면 여기서 2파이 L은 뭐가 되냐면 2파이 R의 세타가 되니까 여기서 2파이 앞서시켜주면 자동적으로 요 L은 R 세타 이렇게 운동가 되지. 그래서 뭐 공식은 뭐 이렇게 증명하는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좀 적용만 시킬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두 번째 공식이 나오지. 두 번째 공식은 뭐냐면 이제 넓이 하는 공식. 호의 길이는 요거 하나로 끝내는데 면적 공식은 두 개 있어. 여기 보면은 면적 공식은 2분의 1의 R제곱 세타 이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분의 1의 R 곱하기 L 요 두 개 공식이 나오겠지? 그러면 지금 이 앞에 거를 전제로 깔면은 R제곱 세타라고 하는 거는 R 곱하기 세타지. 그러니까 얘를 활용을 하면은 이게 자동 유도가 되지. 그렇잖아. 얘는 R 곱하기 R 세타니까 이게 L이니까 그냥 얘만 하면 여기 나오잖아. 그래서 두 개의 공식이 등장을 하는데 뭐 이거 유도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 똑같은 방식으로 해. 방금 했던 거 비례식. 그래서 우리가 전체 즉 2파일 때 360도 즉 2파일 때 원의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면적이 파이 R 제곱이지? 파이 R 제곱. 그러면 지금 뭐냐면 내가 구할 거면 세타일 때잖아. 세타일 때는 면적이 얼마냐 이거잖아. 이 식으로 이렇게 만들면 되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2파이 S가 지금 뭐냐면 파이 R 제곱 세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S는 뭐가 되냐면 2분의 1의 R 제곱 세타 이렇게 바로 유도가 되지. 마찬가지로 공식은 유도 과정이 그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을 써야 돼. 결론. 얘는 중요하다기보다는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틈틈이 계속 나와. 잊혀질만 하면 나오고 잊혀질만 하면 나오고 계속 수투든 그 윗과정에서도 계속 문제 나오니까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필수의 7번을 가보겠습니다. 필수의 7번. 내신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게 좀 중요하거든. 내신 문제와 관련해서. 필수의 7번은 둘레가 파인 부채꼴의 넓이의 최대하고 중심과 그릴 것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둘레가 일정한 거지. 얘가 이제 나왔는데 둘레가 일정한 거지. 부채꼴의 면적이 최대. 요거는 조금 우리가 좀 하나 알고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결론부터 살짝 얘기를 하면은 이거 언제냐면은 둘레가 일정한 이런 부채꼴이 있을 때 면적이 최대가 되는 순간 언제냐면은 그때 중심각은 항상 일정해. 중심각이 얼마나 일정하냐면 2로 일정해. 여기서 2라고 하는 건 숫자 1을 낸 거야. 실수. 그래서 2년 전에 그 승인 문제가 단답으로 나왔어. 단답으로. 둘레가 일정할 때 면적이 최대가 되는 순간 몇 사분면에 있느냐, 그게 승인 문제였단 말이야. 1초 문제지. 우리가 중심각이 2인 거 이미 알고 있다면 1은 아까 전에 몇 도였니? 대략 57도. 2면은 몇 도? 114도인 거지. 114도. 뜬가 어디? 2, 3면이지. 단답으로 그때 5점짜리였어. 이제 5점짜리. 1초 만에 푸는 문제 5점짜리 나왔지. 그럼 이걸 한번 볼게. 원래는 지금 우리가 이거 결론을 얘기했는데 7번을 한번 풀어볼게. 7번은 문제가 뭐냐면 둘레가 지금 8로 일정해. 그럴 때 이 부채꼴의 면적의 최대하고 중심각 크기 구하시는 거. 이미 결론을 알고 있어 우리가. 중심각은 2라는 거야. 그래서 문제 풀어볼게. 부채꼴이 있는데 둘레가 일정하다는 거야. 이거 반지를 말이야. 얘가 지금 얘를 볼게. 둘레가 8이니까 둘레라고 하는 건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니까 지금 2R 더하기 얘가 얼마나? 8이다. 이런 얘기지? 이게 일정한 거지? 둘레가 지금 일정하고 있고 지금 면적의 최대값 구하라고 있으니까 우리가 면적은 R과 L 있을 때 공식 어떤 거 쓰자? 요거 쓰자는 거지. 2분의 1에 R 곱하기 L. 그래서 2분의 1에 R 곱하기 L 요 공식을 쓸 건데 한 문제 소거해야지. 여기서 L이라고 하는 걸 쭉 넘어가면 8 마이너스 2가 되니까 2분의 1에 R 곱하기 얘 대신에 8 마이너스 2R을 투입을 합니다. 정리합시다. 정리하면 마이너스 2R 제곱하고 요거 붙으니까 요거 될 거고 그렇지. 그 다음에 플러스 4R 정리하면 이렇게 되지. 그래서 그럼 마이너스 R의 제곱은 마이너스 4R 플러스 4 완전 제곱식 만들고 있어.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되지. 그래서 R 마이너스 1 제곱 그러면 지금 이 면적 S의 최대값은 이차함수잖아요. R이 얼마일 때? R이 2일 때. R이 2일 때 최대값 얼마가 나와? 4가 나온다는 거지. 지금 문제는 뭘 묻냐면은 중심각을 묻고 있어. 중심각. 지금 반지름이 지금 R이 2인 거 알고 있어. 그러면 L은 얼마나 되지? 이거 투입하면 얘가 2거든. 2 집어넣어봐. 그럼 L은 얼마 나와? 4가 나오지. L은 4가 나와. 그럼 세타를 구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지? 요거 하면 되잖아. 네? L이라고 하는 건 세타. 세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L을 R로 나눠주면 되지. 그래서 중심각이 2인 거 확인했지? 내가 말한 대로 중심각이 항상 2가 나와. 항상 2. 부채꼴 중에서 면적이 최대가 되려면 어떤 부채꼴이냐면은 부채꼴의 그 둘레가 일정할 때 이런 부채꼴이죠. 중심각이 대략 한 110 몇 도니까 이러한 부채꼴이지. 이러한 부채꼴이 둘레가 일정할 때 면적이 최대가 됩니다. 이건 딱그 7번 정도까지는 할까? 144페이지까지. 다음 시간에 생방송 그래프 할 거니까. 생방송 끝만 조금 오늘 보겠는데 정의야. 생방송 정의인데 중학교 때 배웠던 거나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중학교 때 거를 완전히 벗어나지 않아. 비슷한 것도 있으니까. 상관도 정의를 알아야지만 이제 그래프가 바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 상관 정의 보면은 단위원에서 정의가 돼. 그 반지름의 길이가 R자리 들어간 단위원이 있어. 중등에서는 그 직각삼각형의 정의 내렸지. 그러다 보니까 중등학 과정에서는 상당히 좀 난감한 경우가 많았어. 뭐냐면 직각삼각형 전제로 해서 그 사인 코사인을 막 정의를 하다 보니까 중학교 때는 막 이런 게 설명이 잘 안 돼. 사인 0도, 사인 90도 이런 게 설명이 너무 어려웠지. 난감하단 말이지. 중학교
때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막 이상한 걸 했잖아. 그때 중학교 때뭐 4분원에서 뭐 만들어 몰래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고등과정 오면은 이런 게 자연스럽게 설명이 돼. 중학교 때 어려웠다. 뭐 사인 90도, 사인 0도 막 이렇게 특수한 경우들이 중등 과정에서 설명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오케이? 고등 과정 올라오면은 얘가 시초선이 되는 거지 얘들아. 여기가 시초선. 동경이 있지. 이 원위로 움직이는 애야. 원위로 움직이는 점이 있어. P라는 점이 있어. X, Y라는 점이 있게. 그럼 얘가 이제 동경이 되는 거고 각도는 얘가 세타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랬을 때 정이니까 이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지. 사인 세타의 정의는 반지름분의 y좌표. 그치? 코사인의 정의 반지름분의 얘는 x좌표. 그다음에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 지금 요점이 x가 y라고 했어. 그러면 현재 지금 반지름이 r자리는 뭐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삼각대의 정의하고 완전 동떨어지진 않아. 봐봐. 생각해봐. 이 점에서 x축의 수선회를 내리잖아. 그럼 여기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얘들아? 그때 우리가 사인의 정의가 뭐였지? 사인의 정의는 이놈분의 이놈이었잖아. 세터를 잡았을 때 r분의 y좌표 동일하잖아. 코사인의 정의는 r분의 요거지. 요거는 x좌표지. 여기는. 그 다음에 탄젠트의 정의는 뭐였냐면 이놈분의 이놈이 탄젠트였어. 그러니까 x좌표분의 y좌표죠. 그러니까 중등학을 완전히 동떨어지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은 우선 고등과정의 정의는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사인을 묻는다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인은 y좌표야. 누가 사인이 뭐냐고 물으면 y좌표. 코사인은 x좌표. 그다음 탄젠트는 뭐냐면 x분의 y. 얘를 뭐라고 하냐면 기울기라고 하죠. 이게 바로 정의지. 정의. 그래서 봅시다. 이제는 뭐냐면 정의를 이렇게 했고 이제 부호를 한번 조사해 볼게요. 부호를 한번 조사해 봅시다. 어차피 반지름은 양수잖아, 얘들아. 반지름이 움직인 거 같니? 없지? 반지름 무조건 양수니까 사인의 부호는 누가 결정을 해? 사인의 부호는 얘가 결정을 해. 그렇잖아. 어차피 얘는 양수잖아. 그럼 y좌표가 양수인 부분 볼게. 몇 사분면? y좌표가 양수인 부분은 여기하고 여기지. 그러니까 1사분면은 사인 양수지. y좌표 양수인 부분이 이쪽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사인이 양수가 될 거야. 그럼 반대로 여기는 사인이 음수가 된다는 얘기고 여기도 사인이 음수가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 코사인 갑시다. 코사인은 x좌표라고 했어. 그럼 부호 x좌표 양수인 부분이 5분이잖아. y축 중에서 오른쪽. 그러니까 여기가 코사인이 양수지. 그 다음에 여기도 코사인이 양수지. 그 다음에 이쪽은 코사인이 다 음수야. 코사인 음수, 여기도 코사인 음수. 마지막으로 봅시다. 마지막 탄젠트 남았어. 탄젠트는 뭐냐면 한마디로 기울기라고 했지. 기울기를 보는 거야. 기울기 알지 얘들아? 기울기. 우상향하면은 양수잖아. 그럼 요거의 기울기는 뭔데? 양수지. 오른쪽부터 올라가니까 탄젠트 양수야. 그러면 얘도 양수지. 그러니까 여기도 탄젠트 양수. 여기 있어. 얘는 지금 뭐니? 음수지? 탄젠트 음수. 여기도 마찬가지로 탄젠트 음수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인 등자가 등장하는 거지. 부모님들도 알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부모님들도. 이게 바로 뭐냐면 중졸과 고졸을 가르는 그 두 문자는 뭐지? 모두 아시니까 이게 오리지. 여기 사인만 양수지. 사인만 양수. 여기 탄젠트만 양수. 그다음에 코사인만 양수. 그래서 올사탄고. 올사탄고. 반사를 해야지. 부모님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 우리 다 정석을 공부했는데 정석에 이거밖에 없었어. 올사탄고. 그래서 뭐 기억하는 방법은 발음이 월사안고 비슷하니까 월사안고 막 이런 정석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부모님들도 다 그렇게 기억을 하실 거야. 물어봐봐. 근해 공식을 모르면은 이제 중졸이 아닌 거고 이걸 모르면은 고졸이 아닌 거지. 가장 유명한 거지. 그래서 거기 그 140페이지에 보면은 1, 2, 3, 4분면 나와 있지. 부호 반지하게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이제 141페이지 보충학습에 있는 거는 우리 중등 과정이야. 우리가 이제 그 특수학을 좀 암기를 해줘야 돼. 중학교 때 이미 나왔는데 중학교 때 특수학이 있었어. 두 가지가. 특수학은
두 가지지. 30도, 60도짜리하고 그다음에 45도짜리 직각이 된다고 이 두 가지가 있었고 여기가 60도짜리, 30도짜리, 그다음에 45도짜리. 요거는 고등학생이랑 모르면 안 돼.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인 30도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탄젠트지. 요세 가지가 있을 때 요것들 다 배워보지. 30도, 45도, 60도. 요세 개가 있어. 사인 30도. 뭐 모르면 정리를 되고 그냥 이거는 다 이루 시작하셔야 돼요. 사인은 중간 1, 2, 3. 얘는 3, 1 내려가지. 한번 통하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 사인과 코사인 그래프를 공부할 거거든 다음 시간에. 그거 나면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 사인은 증가하는 함수야. 코사인은 감소하는 함수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사인이 쭉쭉 증가하면 1, 2, 3 이렇게 하고 코사인은 3, 1 이렇게 감소하면 이렇게 나온다. 모르면 여기서 그냥 우리가 정의로 하면 되지. 지금 여기 30도니까 사인의 정의는 뭔데? 사인의 정의는 이놈분의 이놈이잖아. 요게 지금 더해할 기대비가 1대 루트 3대 2인 걸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인 30도는 이놈분의 이놈이니까 2분의 1. 그치? 만약에 이걸 암기가 안 됐으면은 정의를 이용하면 되겠어. 탄젠트는 어떻게 구하니? 탄젠트는 루트 3이라는 애하고 좀 친하지? 그래서 루트 3이 많이 들어가고 얘는 루트 3분의 1. 얘는 루트 3. 얘는 1. 이거는 좀 기본기로 알고 있어야 돼. 중등에 조금 나오지만은 고등학교 때도 계속 나와야 돼요. 그냥 계속 쓰기 때문에 이거 틀리면 안 돼. 필수의 8번. 8번. 필수 8번을 가면은 뭐 삼각함수의 정의를 이용한 뭐 1번 문제 나오지? 그렇지만 얘들아 그 삼각함수 각구할 때 정의는 그냥 정의일 뿐인 거고 실제 고등학생들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안 봤지? 내가 2번 패시지 9번을 가지고 있는데 정의는 정의일 뿐인 거야. 그래서 실전에서 이제 고등학생들이 구하는 방법은 항상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렇게 구해. 삼각비하고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에다가 부호만 있는다는 얘기야. 요걸로 다 구하지. 그래서 내가 예를 들게 거기 필수의 9번을 가지고 예를 들 건데 지금 세타가 4분의 3파일 때 다음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지? 그렇지? 항상 그 삼각비의 값을 구할 때에는 이렇게 할 거야. 어떻게 하냐면 1단계는 x축과 이런 거 x축과 이런 얘가 체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호 요게 고등학생들이 하는 시전 방식이야. 정의로 누가 하겠어? 정의로 하는 학생이 없어. 그냥 그게 더 오래 걸리고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뭘 구할 거냐면 요 문제에서 사인에 4분의 3파일 그다음에 코사인에 4분의 3파일 탄젠트에 4분의 3파일 삼각비의 값 구하는 방법이야. 가장 빠르게 구하는 방법이지. x축과 있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볼게. 4분의 3파일은 몇 도지? 여기다 180 집어넣어봐. 180 집어넣으면 135도지? 사인 135도. 사인 135도면 어디 있어? 동경 어디 있어? 그냥 이거잖아. 135도. 그럼 x축과 있는 거몇 도? 45도야. 45도. 그러니까 얘는 내가 뭘 생각하면 사인 45도 하면 된다고. 사인 45도 얼마? 2분의 루트 2. 코사인 45도 얼마?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루트 2지. 탄젠트 45도 얼마? 1이지. 옆에 적어봐. 그 다음에 뭐만 익히면 돼? 부호만 익히면 돼. 올싸 사인의 함수. 나머지 음수 이렇게. 삼각비의 값을 구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한다고? x축과 있는 얘가 체크해. 그러면 항상 여기에 있는 애 다 무조건 걸릴 수밖에 없어. 이거 이외에는 우리가 구할 수 없으니까 나올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런 다음에 부호만 수하면 끝난다고. 정의로 해가지고 넣어서 뭐하고 하지 말고. 이게 훨씬 많이 쓰는 실전 고등학생들의 방식이지. 누구나 이렇게 해. 정의는 정의뿐이고 정의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정의를 굳이 쓰려면 단위원을 그린 다음에 4분의 3파이가 되는 지점에 좌표를 찍어내고 반지름 구한 다음에 이걸 넣어야 되잖아. 그 작업을 누가 하냐고. 그렇지. 귀찮지. 거기에도 점을 찍었지? P의 좌표를 먼저 찾아냈고 그다음에 반지름 구한 다음에 정의 넣었단 말이지. 그렇게 하는 거는 그냥 책에서의 내용이고 실제는 다 이렇게 그치?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게 좀 친숙하다 보니까 삼각비에다가 그다음 부호만 입니다. 항상 어떻게? 동력부터 X축과 이런 거냐? X축과 이런 거야 얘가. 그럼 이런 거만 연습해볼까? 사인에 얼마나 할까? 210도. 이거 한번 보여줄게. 사인 210도. 예, 연습해 봅시다. 사인 210도는 180 간 다음에 얼마 더 가야 돼? 30이지. 그러면 X축과 이런 건 몇 도? 30도야. 됐어? 그럼 나는 뭘 대답하면 돼? 뭐? 사인 30도를 대답하면 돼. 사인 30도 얼마냐면 2분의 1. 아니, 부호 불사탄의 음수. 그럼 몇 개 되는 탄젠트. 탄젠트에 음의 방향으로 음의 방향으로 170 몇 도랄까? 120도. 탄젠트 마이너스 120도. 탄젠트 마이너스 120도. 그럼 얘는 동경 표시입니다. 음의 방향이지. 이쪽으로 갈 거야? 120도 갈 거지? 그러면 동경 어디 위치? 여기 이쪽에 있겠지. X축과 있는 얘가 어떻게 돼? 60도 됐어? 그러면 얘는 난 뭘 답합니다? 탄젠트 60도를 답하면 돼. 탄젠트 60도 얼마? 루트 3. 아니 부호, 월사, 탄, 양수 이렇게. 됐어? 맞추겠니? 가장 최적화되는 빠른 각도가 빠른 각도는 다. 연습을 좀 해줘야 되는 거는. 그럼 그 다음에 그 필수예제. 10번하고 11번 보고 얘랑 간단한 문제지. 봅시다. 10번을 가보면 10번은 두 개가 지금 고비 양수지? 사인과 코사인의 고비 양수란 얘기는 부호가 같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사인과 코사인을 곱했더니 양수가 되면 부호가 같은 거야. 사인과 코사인의 부호가 같은 영역은 어디 영역? 우선은 1, 4분면 가능하고 2 안 되고 4도 안 되지. 1 아니면 3이지. 사인과 코사인의 부호 같은 쪽은 1 아니면 3이잖아. 4분면. 그렇잖아. 2, 4분면은 사인만 양수, 4, 4분면은 코사인만 양수인 거지. 요거 하는 요건데 두 번째 보면은 코사인과 탄젠트가 고비 음수가 나타나는 얘기는 부호가 다른 거지. 그러면 1, 4분면 탈락이네. 얘겠네. 맞지? 답이 나왔네. 3, 4번. 그 다음에 11번을 가보면 11번. 필수예제 11번은 2분의 8에서 각도가 2, 4분면이야. 90도에서 180도 사이에 2, 4분면. 그럴 때 절대값이 쌓여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호안의 제곱수는 절대값이지 얘들아. 중3 되겠잖아. 근호안의 코사인 제곱이니까 얘는 절대값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지. 근호안의 제곱수. 마찬가지로 탄젠트도 근호안의 제곱수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지금 문제는 뭐냐면 2, 4분면에 있대. 2, 4분면에 있으면 누구만 양수? 사인만 양수. 올사, 탄구잖아. 그러니까 사인만 양수니까 얘는 양수니까 그냥 묶여주면 되고 사인 세타. 얘는 음수지.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 얘도 음수지.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 답은 이러면 되겠네.
이거는 뭐 여기까지 나가면 시간 좀 비용 나가는데 식당에서 하는 거는 이러지 말고 그냥 지급력으로 좀 최대한 좀 해. 필수해지하고 유죄 정도만 해주고 많은 거 얻어가는 거니까 이 시간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없잖아. 학원에 시간이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많이 없다. 사물 좀 봐요. 사물 좀 봐요. 파이를 130. 파이가 180. 그러면 세타가 몇 점? 우리 60분 벌어다 135도 왔어. 시초선부터 135도를 들어왔으면은 135도 해줬으니까 여기 45도. 여기가 135도. 항상 X축과 이런 예감을 체크해줘. 135도를 회전했으면은 X축과에서 예감은 45도. 180도 갔다 간다. 그걸 그냥 부분만 조사하는 거니까. 아까 4분면에 또 얘네 지금 3분면이면은 2, 4분면 있어요. 이 그래프에 90도 있어요. 90도에서 180도. 이 파이는 180도. 90도에서 세타가 지금 90도에서 180도 사이 있다는 거죠. 2, 3면. 2, 3면 했을 때 요런데 두어 조사하는 거죠. 2, 3면이면 아까 전에 내가 정의에 의해서 사인만 양수죠. 사인만 양수니까 걔만